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이에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이 값을 못하는 거고 눈총을 받기에 아주 딱입니다. 무조건 내가 밥 사게 하면서 자기는 10원도 안 내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밥 사게 하는 친구가 아니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과 친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 최악의 말 중에 하나는 이에요. 스스로를 맨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일단 부러워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잘 인생이 풀린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면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잘하면 뭐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에 대한 정의나 혹은 그림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은 못 이기는 거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럭키하다. 대신 저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애쓴 것보다 그 이상으로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행운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 제일 먼저는 인품이 좋습니다. 인품이 좋다는 건 스스로 자기 만족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도 돌볼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품이 좋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자면 긍정적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기보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함보다는 관대함으로 대하고 이런 요소들이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곧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이겠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희망성에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품이 좋다는 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잘 알아채는 힘이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종의 공감 능력이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 일뿐만 아니라 내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적극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적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가 있다는 것, 또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이 값을 한다는 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이도 값이 있다는 거니까 값은 반드시 치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살아오면서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게 있고 그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제 가치를 발휘할 때 나이 값을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겠는가? 조금 부족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뭔가 채웠을 거고요. 이기적이기도 했지만 살아가면서 깎이기도 하고 욕도 좀 먹어가면서 보다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는지 몰랐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배워보기도 하고 의도하기도 하면서 공감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내 부족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줄도 알고요. 이런 것들이 다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우리가 기질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때로는 내가 성격이라고 구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공동체원들 곧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일종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우린 세월의 값을 어쩌면 우린 나이 값이라고 할 텐데 그 결과물로 적어도 우리가 50이 됐어, 60이 됐어, 70이 됐어, 80이 됐어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어른다움이라는 걸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직사포로 쏘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배려하면서 살펴주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잠깐
잠깐 기다려서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을 좀 찾는다는 것, 내가 당장 이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어쩌면 세월을 통해서 치른 값이라서 어른은 반드시 나의 값으로 삶을 치렀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자 열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잡해 보이는 행동은 많죠. 그건 나이가 들지 않아도 어려도 추잡해 보이는 게 있고 나이 들어도 추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추잡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서 이게 추잡하다는 걸 알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덜 추잡하거나 추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럴까 싶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린 이걸 추잡해 보인다라고 할 텐데, 나이 들면서 적어도 이런 건 좀 추잡해 보인다, 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랑질, 또 하나 이간질, 세 번째 지적질이에요. 이거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또래들이 모여 있고 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온통 자기 자랑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은 그 사람 덕에 완전히 망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삶을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적절치도 않고 어쩌면 굉장히 유아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값을 못하는 거고 더군다나 눈총을 받기에 아주 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질을 하는데 매번 자랑질 할 때마다 밥도 사고요, 돈도 내고요. 요새 보니까 무슨 티셔츠도 있더라고요. 명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티셔츠가 있는데 보니까 뭐 취직할 때 했냐 뭐 이런 거 물으면 뭐 얼마 뭐 결혼을 했냐 그럼 뭐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나이 든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 전 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자랑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자식 자랑 있고요, 또 돈 자랑 있고요, 또 자기 지위 자랑 있고요, 집 자랑 있고요.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자랑을 할 거면 다 좋은데 적어도 자식 자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픈 자식들이 있어요. 내 눈에 가장 아프고 내 마음에 가장 서러운 그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집이 자기 자식 잘났다 그러면 그건 2배, 3배로 부러움을 넘어서 사실은 밉기까지 하거든요. 내 아픔이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은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말씀은 드려요.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고통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랑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자랑할 때 반드시 돈 내고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내가 적어도 밥은 내가 산다 이 정도 하면 밉지 않죠. 그런데 돈 있다고 해서 너무 자랑질하면서 매번 밥 사면 그 모임도 사실 별로거든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랑질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모임은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우리 집안에도 온 집안엔 다 못난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 못난이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살아요. 참 그 못난이도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질하는 이런 친구는 자랑질하는 친구들 이외에 나머지 친구들이 이 친구 욕하면서 나머지 연대를 잘 또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자랑은, 이를테면 우리 이런 노래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심한 자랑은 자랑이 아니었음은 그거는 오히려 창과 칼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걸 넘어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간질인데요. 나이를 먹어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선한 두 사람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게 하고요.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빛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얻고 그 옆에 들러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떼어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이간질이라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이를 먹었어? 어렸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이간질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누군가 봤는데 이 친구와 내가 굉장히 친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있었는데 괜한 말을 건드려서 또 퍼뜨려서 그와 나를 떨어뜨리게 한다면 이 사람은 악마예요. 그건 선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 악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오해 푸시고 그 좋았던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질인데요.
지적질은 애나 어른이나 다 싫어해요. 얼마나 잘났길래 이 지적을 하고 얼마나 잘났길래 저 지적을 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이런저런 TV 프로그램 하다 보면 내가 뭔데 다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가끔은 제 스스로 돌아보는 순간이 꽤 있습니다. 저도 참 못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분석과 또 직면이라고 하는 일련의 기법을 위한 것이지 제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그 사람보다 잘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직면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분석 과정을 거쳐서 또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 사람을 건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의 지적질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고쳐놓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래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고쳐놓고 또 변경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고쳐지거나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는 과정에 일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살짝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이런 게 있는데 너한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내가 주제넘게 너한테 좀 얘기를 한다. 이런 건 우리가 조언이라고 하죠. 지적은 뭐냐면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저거 저렇게 해. 너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이게 바로 지적이거든요. 조언과 지적을 구분할 것. 그리고 친구나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지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말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상대방의 영혼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영혼에 침을 찌르는 것 같은 건 지적을 넘어서 그건 몹시 악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학교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가게방에 들려서 갈 수도 있고 문구점 들려서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다양한데 꼭 지적이란 방법밖에 쓸 수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물론 또 그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보면 맞는 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되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방법은 달리하자. 또 맞지 않는 말이라면 그건 지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누워서 침을 뱉거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과정과 다름없으니 지적질은 가능한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의 관계의 최악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의견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인생 전반이 마치 무의미하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편없는 것처럼 삶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럴 때는 이를테면 당신이 해온 게 뭐가 있어? 돈도 쥐꼬리만큼 벌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잠 못 잤던 밤들, 야근해가며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무효화하는 거거든요. 그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 최악이고요. 또 남편이 또 아내에게 당신이 애를 이따위로 키운 거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잠 못 자고 아이들 젖 먹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의 생애를 바쳐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들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의 가족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원가족에 대한 무시죠. 이를테면 남편의 시가 쪽을 아내의 처가 쪽을 무시한다면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내 아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고요. 그 문화 속에 성장한 남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의 근원과 그 뿌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 멀쩡해도 그 가문, 가족이 형편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내 배우자는 분리해야 될 거고요. 또 그 가문이 좋아도 내 배우자가 형편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교하는 건 별로입니다. 그냥 내 배우자는 내 배우자로서 그냥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악의 말 중에 하나는 욕설이에요. 요새 부부는 이상할 정도로 욕설을 많이 해요. 아니 내 배우자에게 정말 뭐 숫자가 들어가는 욕은 기본이고 뭐 개소 말량 소닥 시비간지가 다 나오는데 내 배우자 그렇게 형편없는 배우자를 고른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를 욕하고 그에게 상욕을 할 때에는 욕하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 욕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적을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욕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함께 사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과 살아주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설은 무조건 금물이에요. 무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는 아주 불행한 선택이 무시라면 욕설은 스스로를 맨바닥까지 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관대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허용하니까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거거든요. 친구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따뜻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잘 챙기거나 혹은 겸손하거나 그래서 관계의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게으르거나 왜냐하면 친구 사귀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원래부터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꼭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친구가 적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은 이 친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고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친구들을 마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한 번쯤 친구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친구가 그립고 친구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하고 내가 마치 동떨어지고 이 사회에 못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찾게 된다면 이때는 친구를 만날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성적인 공허는 왜 발생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를 찾아다니는 이 철새처럼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이 상황은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한번 분석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내가 만들어 온 내 마음 감옥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은 사회적 언어예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또 이 사람이 가진 욕망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허름하게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합니다. 또 옷을 좀 값지게 입고 멋지게 입고 또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누구도 나를 또 기본적으로 무시 못하는 게 있어요. 옷은 첫 번째 자기 방어 수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옷은 단순히 추위 더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첫 번째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 욕망이나 혹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아주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패션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 나는 이 사회를 이끌고 이런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 이런 인정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어머 멋쟁이시네요. 이런 얘기할 때 자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욕망의 창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료적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건 제정신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보잖아요. 치매 환자들은 보통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이런 기초 질문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정밀 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올해가 몇 년인지 이런 것들 진압력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더라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겨울에 콧겹을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굉장히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닌다든지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계절에 맞지 않고 혹은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보인다면 의상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피해야 되는 건 이미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사기꾼들 있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터라고 부르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정신적이거든 물리적이로든 자본에 있어서든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죠. 악당이죠. 악마죠. 특별히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옛날 동창이었어. 그런데 와서 이래저래 좀 친분을 과시한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적은 소액으로 80만 원, 100만 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다 돈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과 친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착취자가 있죠. 그 가스라이터 같은 사람들. 이 착취자들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 착취자들, 이런 사람들은 친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받아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힘든 얘기 내가 이제 못 듣겠다라고 차단하시거나 그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그 친구를 끊어내는 것만이 관건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못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못 만나게 하고 오로지 자기 정보만을 주입해서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혹은 나의 돈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갈취하게끔 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나 무조건 내가 밥 사게 하면서 자기는 10원도 안 내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밥 사게 하는 나의 착함을 알면서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함부로 하는 사람이거나 가스라이터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멀리 하시거나 사실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럴 땐 도망가셔야 됩니다. 연락처도 다 차단하시고요.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장악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꼼짝 못 하거든요. 피하고 뭐 차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망가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악당과 악마는 무조건 도망가라.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껄이 많아요. 은퇴 이후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에 가면 껄이 많다면요. 뭐뭐 했을 걸,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런 게 많았다면서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가족과 함께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걸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그 얘기는 배우자와도 그렇지만 자녀들과 충분히 친분을 갖지 못한 이 남성들의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는 프렌데디라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도 에너지가 하나예요. 이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까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딱 퇴근하고 나면 들어올 때 청소기 쭉 밀고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또 맞벌이도 많고 워낙에 또 가사 분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들의 역할도 많이 생겨났어요. 또 요새는 또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도 많아지고 또 퇴근 자체도 옛날에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회사들도 많았다면 요새는 또 회식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정적인 남편들이 최근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친분 또 친밀감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최근 아빠들과 비교해 보자면 옛날의 아빠들은 사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입학 졸업식에 못 가는 경우들도 태반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사진 속에 아빠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게 뭔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거 후회고 남는 거 주름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쨌든 졸업하고 입학하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또 그렇게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희생의 값으로 아이들이 그 성장의 즙을 채워나가며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지난 세월 다 덧없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내 아버지는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는가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그 삶의 청춘의 즙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아버지 나무랄 거 없고요.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애썼다 말해주고 그 순간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아프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어요. 그래서 오늘 만끽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요. 좋은 데 갈 데 있으면 기꺼이 다리 아프기 전에 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보고요. 지금을 즐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서 우리가 그 옛날 까르페디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60 넘어서가 진정한 오늘을 만끽하는 까르페디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승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였고요. 여러분들 삶의 기쁨과 또 일상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